주지 않으면 빼앗아라. 접니다. 계속 영상 올려야죠. 여러분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도 유튜브로 쌀먹 좀 해보고 싶습니다. 500원이라도 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500원 값어치도 안 할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오늘 주제 뭐냐? 2030 영끌 줄고 시니어 B2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은 2030이 이제 사실 2030이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찌됐건 2030이 이제 더 이상 빚을 내서 막 무식하게 팽창사회로 가는 것을 판단을 지양하고, 그리고 늙은이들보다 훨씬 더 철이 들고 어른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 늙은 애들이 이제 주접을 계속 떠는 한심한 국가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구조 자체가. 왜냐면 일본도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좀 비판하고 싶은데, 일본도 사실 늙은이들이 이제 모든 버블이나 막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깝죽거렸던 거거든요. 근데 늙은이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늙은이들 이제 단카이 세대라는 늙은이들이 있는데, 늙은 애들은 돈이 좀 많아요. 게다가 늙은 애들은 예금도 막 존나 해서 돈이 많은데, 일본은 젊은 애들은 돈이 없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지금도 보면은, 근데 한국은 그것보다는 2030 세대가 좀 더 현명한 것 같다. 왜냐면 시대가 시대라서 AI도 있고 이제 정보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확실히 2030이 옛날 일본 2030 마냥 속절없이 당하진 않는 것 같다. 아주 자랑스럽다. 김치맨 2030 청년들, 특히 남성 청년들 사랑합니다. 구독 좀 해주십시오. 청년층 마통 카드론 1.4조 감소할 때 50대 이상 3조 급증. 좆될 겁니다. 근데 진짜로 5060 애들. 증시 열풍에 올라타자 신용융자 잔액 60%가 중장년층. 걔 좆될 겁니다. 진짜로. 세대별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잔액. 15조 3천억 원. 2024년엔 그랬는데 13조 9천억 원이 됐습니다. 굉장히 디레버리징을 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젊은 세대가 굉장히 현명할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 잔액 이런 게 왜냐면 이 돈 잡아먹는 귀신이거든요.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거를 굉장히 디레버리징을 존나 하고 있는데, 50대 이상이 철없는 병신 새끼들, 늙은 애들 늙은 애들 진짜 가슴팍을 아주 걷어차서 막 숨이 안 쉬어지게 해야 되는데 참 아쉽네요.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잔액이 40조 원입니다. 40조. 아니, 늙어서 이제 은퇴할 정도 나이가 됐으면 이제는 씨발 그냥 그냥 어디 시골이나 이런 데 내려가서 유유자적 살아야지. 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뭐 마이너스 통장이니 카드론을 하면서 주접을 떠는지, 늙은 새끼들이. 하여간 늙은 것들이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B2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시니어 세대까지 B2를 활용한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보세요. 만약에 이 증시가 영원하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건 전혀 없어요. 이 세상에. 미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영원하지 않고. 근데 한낱 이제 지금 어떻게 지금 반도체 호황 사이클을 타서 나머지 사업은 개 족받고 있는데 반도체만 개 쳐올라가지고 꿀 빨고 있는 그 증시가 여러분이 B2까지 하면서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정신병이죠? 정신 차리십시오. 청년층에 비해 보수적 투자 성향을 지녔던 5060 세대. 이것도 개소리예요.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제가 볼 때는 더 똑똑하고, 물론 특정 이제 레버리지의 중독자인 새끼들이 막 있죠. 미국 주식 갤러리나 이런데. 근데 대부분의 어떤 청년층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차갑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5060 세대만큼의 어떤
이 세대 늙은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사실 늙게 되면은 사람이 좀 머리가 차가워지는 경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의 늙은 것들은 이 머리가 항상 뜨겁고 가슴은 존나 차가워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의 세대는 정반대인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 세대가 철이 더 들었고 늙은 것들이 이제 철없이 아직도 씨바 그냥 소주병에다 불 붙여서 또 경찰한테 막 던지던 화염병 만들던 그 시절 고리짝 시절 버릇을 못 고쳐서 하여간 늙은 것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코스피 급등에 따른 포모 소외되는 것에 대한 공포. 포모죠, 포모. 포모 여러분 흑우 업체 지금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선거 한 달 남았어요. 정신 차리세요. 노후 준비 부족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공격적 투자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저는 이 노후 준비가 안 됐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어떤 동정할 만한 가치가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은행에 그냥 돈만 놔둬도 10%, 12%를 주던 시절에 그 시절을 성장률이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던 그 시절을 지내와 놓고 물론 이제 막 불의의 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함을 표합니다. 그건 제가 실수를 한 거고 막 그런 식의 막 사고가 있어서 내가 인생이 힘들어졌다. 그러면 제가 정상참작이 됩니다. 죄송하고요, 그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술 처먹고 놀고 그냥 좆도 아닌데 그냥 사업한다고 뻗대다가 깜죽거리다가 미끄러지고 이런 분들은 사실 좀 그런 어떤 5060은 제가 볼 때 노후 준비가 안 돼서 징징거리는 것이 별로 잘 공감이 안 가요. 코스피는 2024년 말 이후 175% 급등한 상태다. 과연 이게 급등할 만한 가치가 있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왜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해서 조금 불황이나 아니면 어떤 증시 하락이 예상될 정도의 어떤 그 D램 가격 판매량이나 뭐 이런 게 시원찮아. 그래서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면 증시 나락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이거 그냥 코스피는 그냥 K 들어간 거는 전부 다 위험 자산이라고 보면 돼. K K 푸드 뭐 K 산업 K 반도체 뭐 K 자동차 K 여자 그냥 전부 다 위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물면은 그냥 큰일 나는 거야. 바로 코 깨이는 거야, 씨바. 다만 주식 시장에 조정 장세가 찾아오거나 투자 종목을 잘못 선택했을 때 이들의 노후 안전판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저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 씨발 근데 50, 60 평생 주식을 안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씨발놈들아 니들은 그냥 하지마. 그 나이 처먹고도 씨와 주식을 할 생각을 한다는 게 씨. 물론 이제 그게 있겠죠. 어머니 아버지 계좌를 관리를 해주는 그런 이제 2030 청년들도 있을 텐데 뭐 그게 아니라 그냥 포모 와서 진짜로 그냥 투자하는 거면 진짜 좀 접신물에 코를 박아주세요. 네. 3일 매일경제가 5대 시중은행의 연령대별 대출 현상을 분석한 결과 2024년 말에 비해 시니어 세대는 B2를 3조 원 이상 늘렸다. 이것이 다 전부 사회에 부담이 됩니다. 이 새끼들이 망해서 나 죽네 그냥 목소리 크는 거 목소리 키우는 거밖에 씨발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반면 영끌에 친숙했던 청년층 사실 영끌에 친숙한 건 청년층 아니죠. 옛날부터 부동산 영끌은 늙은 것들이 했잖아. 이분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씨발놈들. 전형적인 B2 경로인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코스피가 바닥을 찍었던 2024년 말 기준 50대 이상의 잔액은 15조 5,050억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증시가 급등한 가운데 2월 말 기준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16조 2,365억 원으로 7,315억 원이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2030 세대는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9조
38억 원에서 8조 7,376억 원으로 7,662억 원 감소했다. 아주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 걱정은 2030이 다 하는 거야. 늙은 것들은 씨발 그냥 돈 쓸 생각밖에 안 하고. 늙은 것들은 좀 맞아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고금리 급전으로 평가되는 제2금융권 카드론에서도 이 같은 추세는 뚜렷했다. 카드사 8곳에서 50대 이상의 카드론 잔액은 2024년 말 24조 8,050억 원에서 올해 3월 말 27조 1,401억 원으로 1년 3개월 사이에 2조 3,351억 원이나 폭증했다. 하여간 늙은 것들은 아주 늙었으면 그냥 돈을 좀 절약하고 좀 품위를 보이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유유자적하면서 초야에 묻혀서 좀 뒷방에서 지내야지. 늙은 것들이 아주 그냥 또 나서서 나대려고 그러고 좀 진짜 한데 막 진짜 눈앞에 있었으면 한 쥐어받고 싶어요. 진짜로. 예. 진짜 완전히 시골에서 살고 계신 우리 부모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네. 이 늙은 것들이 뭐 하겠어요. 대출 받아서 증시에 투자해, 뭐에 때려박아, 강남 아파트에 때려박아, 이렇게 되겠죠. 증시에 투자해서 다 코스피 꼬라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생활해? 월급 받으면서 막 뭐 편의점 알바하면서 젊은 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면서 그렇게 한다니까.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세요. 진짜 마음에 안 들게 하네. 두 대출 상품의 잔액을 합하면 청년층이 부채 1조 4천억 원을 감축하는 동안 중장년층은 3조 원이 넘는 대출을 새롭게 조달한 셈이 된다. 늙은 것들한테 왜 신용대출을 해주는 거야? 마이너스 통장을 왜 발급해주고 왜 카드론을 허용해 주는 거야? 늙은 것들한테. 늙은 것들은 그것도 없는데 젊은 층보다 어떤 소득 창출 능력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이게 다 뭐겠어요? 담보대출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카드론이랑 마이너스 통장만 있겠어? 자기 아파트 담보대출 막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모두 있을 거고 그다음에 퇴직금 다 꼬라박은 다음에 뭐 해놓은 사업체 담보대출 막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사업체 담보대출이랑은 대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마음에 안 듭니까? 증시 열풍에 올라타서 아주 그러니까 조선계의 정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들이 하면 다 해야 되는 그 심리, 아주 천박한 심리. 내 아들도 그거 해야 되고 내 딸도 그거 해야 되고 뭐든지 아유 병신들. 시니어 계층의 레버리지 투자 심리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 신용융자 잔액 역시 시니어가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 늙은 것들이 열받는 게 뭐냐면 일본의 늙은이들은 그래도 자기 돈을 예금해놓고 자기 돈으로 부자로서 살잖아. 근데 이 늙은 것들은 뭐냐면 존나 괘씸한 게 뭐냐면 자기 돈을 안 쓰고 대출을 일으켜서 국가의 경제를 뻥튀기를 시켜놓는다니까. 진짜 그냥 그때 그냥 저기 그 80년도 때 어떤 그냥 그때 다 이 새끼들이 그냥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진압 당했어야 되는데 아쉽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예적금이나 채권 등 안정적 자산 비중이 높았던 시니어들이 증시가 급등함에 따라 조급해진 것 같다. 장기 투자가 어려운 시니어들은 청년층보다 오히려 비투를 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고 합니다. 한심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층이 정말 멘토가 없는데도 멘토라고 해봐야 이 한심한 새끼들이잖아요. 나이만 처먹고 늙은 것들. 근데 그 영포티나 영피프티 그리고 조팔류까지 환장의 어떤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 진짜로. 진짜 두들겨 패고 싶다라는 겁니다. 수고하십시오.